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자 이원재 경제평론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반갑습니다. 인트로가 한번 이원재 평론가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서로 뭐 상부상조 이런 이런 건가? 우정이죠, 우정. 우정. 네. 아.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나와주셨어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그 검색하시면 끝내주는 경제 한 칸 띄우고 이진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 나온다면서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뭐 거기서 확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뭐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이 올리는 법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네, 뭐 듣기 불편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역시. 예. 자, 오늘은 예.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진짜 없앤다. 큰일이다. 마부 뭐 없어지고 자동차 직업 생기고 이거랑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럼요. 네. 제가 여기 예. 제가 꾸준히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요. 예. 언제 마지막으로 3프로 TV에서 욕을 먹었나 찾아봤어요. 네. 그때 5년 전에 제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5년 어. 전에. 5년 전입니다. 아, 그래서 5년 골방에서 전에 팟캐스트에서 그래, 유튜브를 그래. 처음 옮기실 때 나와서 맞아요. 그때 예. 나오신 적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도 될까요? 예. 네. 이게 단편 영화가 있어요. The Man and the Dog이에요. 무슨 네. 얘기일 것 같으세요? 진짜 짧은 영화인데 사람과 개. 네. 이게 이런 얘기예요. 미래 공장에서는 음. 누가 일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 한 명, 개 한 마리 있으면 돼. 이렇게 대답한 영화거든요. 공장에 네, 공장에. 왜? 왜냐면 일하는 완전히 사람- 자동화됐고 일하는 사람은 왜 없어요? 일하는 사람 필요가 없고요. 기계가 일하니까. 아, 기계가 하니까? 사람 왜 필요하냐면 개밥 줘야 돼요. 걔는 왜? 걔는 필요해요? 왜 걔는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기계 못 만지게 하려고. 아 그래서 개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상상 이게 사실 1978년에 데이터메이션이라는 영국 잡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 당시부터 돌아다니던 얘기예요. 자동화에 대한 공포는 자동화는 인간이 저렇게 세상을 썰렁하게 만들 거야. 네, 오랫동안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오질 않았잖아요. 네. 자동화는 많이 됐는데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게 오겠어? 뭐 와부가 없어지면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노동자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허. 그거를 하나씩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3프로 TV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얘기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겠어요? 예.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기본소득 이야기. 그때는 예,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했죠. 네. 미래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테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지. 그래야 세상 돌아갈 거야. 그건 약간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맞습니다. 뭐냐면 일자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면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한테 돈 걱정을 좀 덜어준 다음에 그다음 일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미리 시작을 해보자 그런 얘기였는데 예. 어쨌든 뭐 욕도 많이 먹었고 예. 또 오늘도 뭐 비난은 저한테 해주시고 이프로님과 안승찬 기자님은 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나왔던 비난들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AI가 그 정도 안 된다. 사람의 일을 대체할 정도 안 된다. 특히 지식 노동 대체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완전히 대체를 그래서 하겠느냐? 일자리 안 없어져. 네, 그게 첫 번째 음. 반론. 두 번째는 마부하고 공장 노동자 같은 거예요. 새로 생긴 일자리가 더 많아 없어진다고 해도. 저것도 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직무는 대체돼도 직업은 남는다.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일감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술을 의사가 하잖아요. 예. 그럼 수술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의사가 환자 보호자를 만나서 아이 컨택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막 울분을 토할 때 이걸 받아주고 이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무, 펑션들의 합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인간이만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비판이 있어요. AI가 수술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없어지겠느냐? 의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AI가 작곡은 하지만 작곡가는 있을 거고. 그렇죠. AI가 그림은 그리지만 화가는 안 없어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숫자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가 요리는 하지만 요리사가 있다? 그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직업별로 그냥 샘플로 하나씩 남겨놓을 것 같거든데. 근데 숫자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는 음. 다 격파됐다.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아.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생성 AI 시대, 챗GPT 이후에 기술 이미 그리고 수준이 정도가 아직 시작됐다. 낮아서 뭐 어떻게 대체해 이거 아니다. 네. 그리고 새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아닌 아니다. 것으로 사실상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벌써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데런 아세모글루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미 예. 생성 AI 이전의 기술에서도 자동화는 사실 새로운 그러니까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 자동화가 임팩트를 주고 있으면은 자동화는 일자리 줄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다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뭐 생산 가능 인구 변동되고 뭐 연령도 바뀌고 교육 수준도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다 통제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고. 예. 이제 AI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것은 낮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전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해결된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프리랜서 일자리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씩 봐보죠. 네. 그러면 격파, 반론에 대한 격파다. 네. 업워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미국에. 업워크. 업워크. 네. 위워크가 아니고 네, 업워크. 위워크 말고 업워크는 그냥 플랫폼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는 뭐 사명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크몽이나 뭐 숨고 이런 거. 프리랜서들이 자기 일감 막 올려놓고 네. 또 사업자들은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 디자인 요거 포스터 디자인 해줄 사람 있어요? 1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예, 올려놓으면 예. 매칭되면 이제 딱 그 일감에 대해서만 일을 해주고 보수받는 그런 예, 노동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빨라요. 노동시장에서는 보통 반응이 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사람으로 다 대체할 수 있어. 그래도 한 뭐 5년, 10년은 계속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대체가 되지. 한꺼번에 네. 막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금방 반응이 오죠. 그래서 요걸 연구하면 사실은 반응을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국판 순고예요. 업워크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봤더니 요 그래프 보시면 되겠네요.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요거 블룸즈베리라는 이 테크 블로그에서 그대로 테크하고 이제 뭐 노동시장 분석하는 분인데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업워크에 있는 업종별 일감이 챗GPT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챗GPT 나온 게 2022년 11월이거든요. GPT 네. 3.5 기반으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거예요. 빨간색은 감소, 초록색은 증가. 이야. 보시면 예. 감소된 게 딱 보이죠. 라이팅. 네, 라이팅.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세 개거든요. 라이팅은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기도 있고, 네. 편집도 있고, 그리고 뭐 교정 교열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트랜슬레이션 번역이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는 이게 콜센터예요. 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로 많이 했고 최근에는 채팅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챗봇으로 바뀌어가는. 예. 그래서 딱 보면은 진짜 챗 GPT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네요. 다 줄어든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뒤에 더 늘어난 것도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건 저거는 비디오 에디팅, 네. 그러니까 편집. 그러니까 작가나 번역가나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예. 그 저 챗 GPT 때문에. 네. 그럼 난 뭘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에라 유튜브나 하자. 2%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저기 가서 자꾸 그냥 뭐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 네, 2%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죠 유튜브가. 그래서 일이 늘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시면 이게 이해가 더 잘 돼.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는 단가거든요. 단가. 네. 단가. 네.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도 있고 단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감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가격을 붙이니까. 근데 예. 이제 시간당 보수를 책정을 하거든요. 업워크에서는. 그걸로 계산하면은 다 똑같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이 초록색은 증가, 빨간색은 감소. 보시면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셨던 비디오 에디팅, 동영상 편집 제작 같은 경우에 단가가 확 싸졌잖아요. 맨 밑쪽에 밑에서 두 번째 있거든요. 야, 이거는 2% 얘기가 맞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공급자가 맞네요. 많아졌네.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가 낮아진 거예요. 예. 장벽이 낮아지면서 너도 나도 진입하고 그리고 수요 쪽에서 장벽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도 우리도 회사 홍보 영상 이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유튜브로 올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수요도 많아지는데 이 새로운 수요자들은 아주 최고급 제품을 수요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AI 활용해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면 괜찮겠다. AI 편집도 괜찮다. 뭐 자동 자막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니까 단가 떨어지는 거죠. 야, 이 외국어 하는 분들은 진짜 망했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에서 인사이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언더스탠딩하고 3프로 TV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하시는 모든 직업이 성공하셔야 빵집 하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기서 얻은 지식과 인사이트로 빵집을 더 잘 되게 하시고 네. 목사님이 보시면 그 인사이트로 더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서 다들 잘 되셔야 유튜브 할 사람이 없고 그래야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맨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뭐 네. 하나라도 안 되죠? 저는 다 알아요. 여기 지금 5천 명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 안 되면 분명히 유튜브 하실 겁니다. 저의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잘 돼야 된다. 하시는 일 정말 잘 되시기를 2%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요걸 살펴보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있죠.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네. 왜 더 비싸졌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잘 요거 이해 비싸지면서 일감도 많아졌거든요. 아까 예.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일감이 많아졌었어요. 못하겠어요. 이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이건 아마도 요건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지금 기술 수준이 미드전이나 달리 3 같은 이런 이 엔진의 기술 수준이 아직은 소유자들을 충족시킬 때가 되지 않았거나 예, 그게 하나- 디자인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수준에서는 그렇죠. 그 수준에서 그냥 사람 디자이너가 하는 것보다 아직은 못하거나 아니면 글 쓰는 거를 챗 GPT한테 시키는 게 더 시키는 일이 미드저니한테 그림 그리게 시키는 것보다 프롬프팅이 더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벽이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높은 거. 네. 요런 두 가지 요인일 수가 있는데 요것도 금방 격파됩니다. 다음 장쯤 가면 격파돼요. 그래서 요것도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 위험할 그것도 것이다. 얼마 안 시간이 남았다? 네, 시간이 가면 이건 사람들이 익히면서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죠. 말씀하신 어버크는 일용직. 그러니까 막 그런 직장들이 서로 이게 일을 팔고 돈을 받고 하는 직업들인데 네네. 여기서 벌써 위협 챗GPT의 영향을 막 받고 있다. 단가도 떨어지고 물량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데이터 수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API 연결도 잘 안 되고 연구도 안 돼 있고 연구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역 같은 경우에 예. 번역을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말고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번역 회사하고 연결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예. 번역 회사에서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번역 계약을 보통 기업하고 해요. 예. 그럼 일본어 한글 번역해서 뭐 웹페이지에 올려달라, 뭐 영어 예, 한글 예. 번역해서 뭐 어디 그 사용 설명서 써달라 뭐 이런 것들 시키는 계약을 맺는데 보통은 번역 회사하고 계약할 때 기업 쪽에서 머신 번역 금지를 계약서에 꼭 넣습니다. 예. 예. 기계 왜요? 번역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돈 우리가 주고 하지. 사람한테 시키는 거니까 아. 니네는 기계 번역 쓰지 마 이렇게 아예 계약을 하는 건데 예. 최근에 이걸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기계 번역 해도 된다. 그런 네. 잘 다듬어 오기만 해라. 대신 그 대신 양을 많이 해. 단가를 가격을 싸. 70%로 아. 단가를 70%로 해오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기업들이 기계 번역이 사람 번역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인정한 거죠. 인정한 예. 거죠. 그리고 사람이 관리 감독만 잘하면 기계 번역도 될 수 있다. 쓸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번역은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그런 것 진짜 같습니다. 그냥 번역이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프리랜서 시장에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냥 노동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는 계약직 그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세일즈는 왜 줄었을까요? 세일즈는 그야말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영업. 아니죠. 최근에는 세일즈가 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메시지 보내거나 예. 그럼 블로그나 라이브 인스타그램 쇼핑 글 뭐 이런 거 써서. 하든가. 그렇죠. 뭐. 쿠팡에서 다 사는데 세일즈가 왜 필요해요? 그래도 그건 AI. 세일즈 4배 상당 부분이 SNS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일즈맨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다 지인들한테 AI 때문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챗 GPT 이후로 지금 줄어든 지금 이 차트는 예. 그렇죠. AI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죠. 챗 GPT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에는 네. 챗 GPT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있고 그렇죠. 또 그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도 있고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점점 더 사람들 네. 끌어들여서 그럼요. 늘어났을 제가 수도 있어요. 챗 GPT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져서 다 유튜브 한다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탓이겠어요, 설마. 그런데 그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있는 거죠. 또 방금 보여드린 건 사실은 리서치 측면에서 뭔가 강구한 건 아니에요. 확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다음에 한 가지 요인이 주는 영향을 그것만 딱 보잖아요. 봐서 예, 그게 뭐 예를 들면 많이 보시는 뭐 P 값이 뭐 1% 이내면은 굉장히 뭐 확실한 거고, 상관관계 있는 거고. 네, 5% 이내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들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작년 4월까지 했던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챗 GPT가 2022년 11월에 나왔는데 그 해 초부터 11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두 기간을 비교해서 모든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통제한 다음에 실제 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예. 어버크해서 글쓰기 잡을 가지고 연구한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휘 교수라고 예. 워싱턴대 교수 계신 분인데 3인 공동 연구를 지금 프리 퍼블리시죠.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된 상태인데 이제 공유해 놓은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거 차트 잠깐만 보시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딱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글쓰기 잡을 봤을 때는 글쓰기 잡만 봤을 때는 챗 GPT가 시작된 다음에 와. 이후에 1, 2, 3, 4, 5개월 이전에 1, 2, 3, 4, 5개월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왼쪽은 일자리 숫자고 오른쪽은 소득 그러니까 아까 소득이고. 얘기했던 그 아월리 레이시죠. 그러니까 월 보수. 시간당 보수. 그러니까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종합해봤더니 어쨌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서 분명히 감소했다. 야, 지금 5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아까는 이미 그래픽 이미지는 늘어난 걸로 나왔는데 네. 그래픽 디자인도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오히려 더 타격을 더 많이 입은 걸로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아까 그래프하고 시기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달리 2가 나왔던 시기가 2022년 4월이죠. 네. 근데 2022년 4월. 그리고 미드저니가 나왔던 게 2022년 7월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그 이후로 해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미드저니하고 달리 2 도입 전후로 해서 디자인 프리랜서 일자리 숫자도 3.7% 줄었고 예. 수입도 9.4%, 한 수입은 한 10%까지도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진짜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네. 아무리 미드저니가 달리가 나왔어도 일단 좀 걔네들 써보고 우리 디자이너한테는 한 석 달쯤 뒤에 어떻게 요즘 좀 잘 돼가요? 뭐 이렇게 무슬슬 물어보는데 저도 그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기술이 발전되면 당연히 악영향 받을 것 근데 같습니다. 벌써 나온다는 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까지 빨리? 그러니까 그 영향 아닌 거 아닌가? 다른 거지. 아니 어제 미드저니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오늘 작가 다 잘라 이런다고요? 그랬다는 리가. 거죠. 근데 글쓰기는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글쓰기의 경우에는 일단 글쓰기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랬다. 미드저니 달리는 지금 보셨지만 두 개의 야. 좀 상반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빠르다라는 거고요. 워낙 진짜 잘 쓴다. 이 연구 챗 결과는 GPT가 too clear to be true.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다른 너무 요인 때문이 명확해. 아니야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글쓰기 예, 잡하고의 한정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왔다. 그럼 챗 GPT가 글쓰기에 영향 줬다면 앞으로 뭐가 나오면 뭐에 영향 주고 뭐가 나오면 뭐에 영향 주고 뭐 이런 걸 그렇긴 생각해 볼 할 수 거예요. 있겠다. 네. 일단 5개월 동안은 하여튼 그랬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최근에 옥소폴리틱스라는 서비스 혹시 아세요? 몰라요. 옥소폴리틱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2030 세대 중심으로 해서 정치 의식을 조사하는 서베이를 계속하면서 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서비스명이에요, 여기는. 근데 거기서 이 서비스 운영하는 22명 있었는데 2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인원을. 22명을 네. 작년에. 어려워서 회사가 아니요. 필요 없어서.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글쓰기거든요. 설문 작성하는 일인데 예. 예. 설문 작성하는 일을 챗GPT 출시 이후에 와. 그냥 거기를 시키면 인공지능한테 된다.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가입자 탈퇴자 뭐 이전하고 똑같다.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없어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예를 들면 글쓰기는 진짜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다는 거고 초벌 번역 같은 경우에 사실 사라지는 단계에 들어선 뭐 것 그런- 같고요. 그런 거 풀프리딩. 같아요. 예. 그런 거 지금 같아요. 아카데미아 쪽에서는 이 교정교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콜센터예요, 사실. 어허.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240명을 국민은행 쪽에서 해고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어요. 네. 통보를 했는데 그게 AI 때문이거든요. 콜센터를 이제 챗봇으로 바꾸는 과정에 생긴 일인데 여기서는 막 항의하고 언론에서 다뤄주고 그래서 일단은 그건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가 됐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예를 들면 현대해상 있잖아요. 거기에 자회사 현대 CNR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AI 상담 서비스 도입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새로 안 뽑는다 그러는 예. 거예요. 계속. 근데 노조에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대응을 하는데 해고를 하면 노조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들락날락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갔는데 안 뽑는 거는 이제 대응하기가 그렇지. 굉장히 어렵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뭐 AI가 발달하면 뭐 글쓰기 같은 거 바로 대체가 많이 되겠죠. 번역 뭐 금방 대충 해주니까 10명이서 할 거 뭐 두세 명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론들 있잖아요. 그 좋아. 번역은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번역을 소수의 사람이 빨리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 그 AI를 가지고 그런 뭐 앱을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뭐도 하고 다른 일자리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요 번역가가 줄었다고 해서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 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한 몇 년은 당연히 일자리 줄어들지. 예. 자동차 나왔을 때 마부 일자리가 뭐 한 달 만에 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정비사가 싹 생겼냐? 그거 아니라 몇 년간은 마부도 줄어들고 마부하던 사람들 다 너 어떻게 하나요? 뭐 유튜브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사회 문제가 잠깐 되겠으나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러다가 또 뭐 정비도 배우고 택시 운전도 하고 자연스럽게 된 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예전에보다 번역할 만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제는 과거에는 번역이 너무 번역이라는 게 비싸니까. 힘들어서 외국 거 뭐 이렇게 뭐 갖고 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대충 번역돼. 전 세계에 있는 콘텐츠를 그냥 싹 다 가져와서 그렇지. 싹 다 번역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하는 콘텐츠 번역하는 일은 늘어나지만 콘텐츠의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일자리가 줄었다고 줄어든다. 단정할 수가 있겠느냐. 네.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건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좌불안석이지만 예. 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반론 중에 구체적인 거 하나 좀 찝어보면 생성 AI 생겼으니까 생성 AI 만드는 잡 같은 거는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딴 네. 거는 뭐 일단, 복잡하니까. 네.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생기는 바람에 이원재 경제평론가님이 여기서 출연하는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출연하는 일자리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쨌든. 네. 예. 그러면 생성 AI 관련된 잡이 뭐냐? 어. 그 일자리가 뭐예요? 음. 그 대표적인 게 머신러닝 전문가 이런 거 아닌가요? 머신러닝 전문가. 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AI를 만든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AI를 개발하는. 진짜 개발하는 일자리는 많이 생기겠어요. 그거는 생기지도 않을 거고 그게 어버크에 올라올 리는 없잖아요. 오픈 AI에서
AI 전문가 지금 10만 원에 요거 코딩 하나 해주실 사람 찾습니다. 이렇게 올리진 않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요. 수많은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 우리도 AI를 써보겠어. 그래. 그랬을 때 누굴 채용할 거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게 그 액션이냐? 예. 여기서 일자리 그래서 늘어날 늘어나겠죠. 거거든요. 예. 그건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는 챗 GPT는 개발 못해. GPT를 어떻게 개발해요? 거기 뭐 무슨 몇 조 원 펀딩해가지고 그렇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GPT나 뭐 네이버 거든 뭐 구글 거든 뭐 끌어다 쓸 건데 우리는 API 연결해서 끌어다 쓸 건데 끌어다 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끌어다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개발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회사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챗GPT 갖다가 그냥 쓸 거면은 아무나 지금 있는 사람이 써도 되잖아요. 예. 근데 뭔가 우리 예를 들면 3프로 TV라고 그러면 3프로 TV에서 그동안 뭐 이진우 프로님하고 그 안승찬 기자님이 했던 말들을 다 학습시켜가지고 우리의 대본을 자동화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뽑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예. 그러면 뭐 나중에 두 분 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뽑을 잡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머신러닝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잘 시키면 우리 3프로 TV가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예. 그게 머신러닝 전문가거든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라벨러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3프로 TV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수많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학습을 시켜 그런다고 학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조회수 굉장히 낮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영상이야. 라벨링하고 이거는 좋은 영상이야. 라벨링도 해야 되고 어떤 건 고급이야. 뭐 저급이야. 라벨링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데이터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 데이터 라벨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AI가 대중화된다고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 기계학습 전문가하고 데이터 라벨러를 고용해야 돼요. 아니면 외주를 줘서 예. 외주 업체에서 고용하게 하거나. 어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거를 어버커에서 또 봤거든요. 그거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건 리빌레라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것도 이제 인사 노동시장 정보 공개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여기서 잡 오프닝, 머신러닝 잡 오프닝,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일자리 공고를 쭉 본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기간. 2020년 초부터 쭉 어떻게 변했는지. 예. 요 2022년 11월쯤 챗GPT 나오는 요 시기고, 급격하게 요 줄어드네. 2022년 요 앞쪽이 뭐 미드저니하고 달리 뭐 이런 거 나오는 때고. 근데 요때 쭉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쳐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저거는 마치 네이버가 블로그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니까 야 홈페이지 개발하지 마라. 홈페이지 뭐하러 만들어? 그냥 저 블로그에다 쓰면 되겠네. 하면서 개발자들 안 뽑는 거랑 마찬가지죠.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들이. 그냥 네. 이번에 진짜 챗GPT 나오면서 음. 그동안 그 AI 개발했던 회사들이 한 절반은 야 우리가 그냥 접자. 그렇다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갖다 쓰면 되겠네. 저거 어떻게 이기겠니? 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앞에 데이터에서도 백엔드 디벨로퍼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진짜 개발자들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있는데 프론트엔드는 겉에 보이는 것들, 웹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이고 백엔드는 진짜 뒤에 들어가는 엔진. 데이터를 써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는 거죠. 확실히. 오히려 뭐 오히려 그건 줄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도 다시 일자리 늘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관련된 일자리가 관련된 일자리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었다. 줄었다. 마치 마차가 위기를 겪고 자동차가 생겨났는데 자동차 설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 뽑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첫 반응이죠. 그게 더 늘어나려면 예를 들면 챗GPT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나머지 그동안의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벤처기업들이 하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이 고용해야 말이 되는 건데
그럴 일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사실은 초기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챗GPT 나오고 이렇게 AI 붐이 확 불면 네. 수많은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다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예. 우리 회사에 맞는 AI 만들어보자 이렇게 뛰어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안 뛰어들고 있다. 그냥 허허. 있는 거 쓰고 따라가자 이렇게 허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압도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을 일단은 지금까지 추측입니다 이것도 예, 확정 예. 데이터라고 할 수는 예. 없어요. 어.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걸로 봐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예. 뭐냐면 예를 들면은 글쓰기만 하더라도 주니어 기자들은 없어질 수도 있어. 우리 보도자료 가지고 스트레이트 기사만 쓰잖아. 근데 시니어 기자들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기사 가치 판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 디자이너들도 시니어 디자이너는 있어야죠. 이 전체 이 3프로 TV라는 이 TV 전체를 예술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누군가 구상을 해야지. 이건 뭐 포스터 만들고 이런 거에 자동화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성과자들은 수요가 늘 수도 있다. 보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오히려. 많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업워크를 살펴본 거예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좀 논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까지라서 기간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좀 확증을 해본 거죠. 이중차분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고성과자들만 분류해 본 거예요. 글쓰기 관련해서 아까는 이렇게 전체를 봤잖아요. 더 고성과자는 줄어요. 어땠느냐? 더 줄어요. 그러니까 고성과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일감이 많았던 사람인가, 과거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인가, 기술 수준 고용주가 기술 수준 평가를 해요. 어버커에서 기술 수준 높게 평가받은 사람인가, 배지라는 걸 봤는데 또 회사에서 좀 배지가 있는가,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 시간당 보수 얼마나 되나, 이걸 다 봤는데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성과자보다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더 왜 마이너스. 그러겠어요? 왜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벌크한 일은 AI를 쓰지만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해. 중요한 우리가 PT가 있어. 뭐 중요한 외국 바이어를 만나야 돼. 그럴 때 그 AI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근데 절대적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성과자 대비 저성과자 대비 저성과자 저성과자도 줄었지만 음. 저성과자가 준 거보다 더 줄었다는 거죠. 저성과자도 줄었어요? 소득이? 저성과자도 줄었죠. 저성과자는 더 일감도 줄고 아까 그 아워리 레이트도 많이 줄었는데 그 전체이기 때문에 예. 더 줄어든 건데요. 저거는 근데 거의 모든 노동자들 그 직군과 무관하게 요거는 글쓰기. 글쓰기에 위에 있는 아까 보신 위에 있는 표는 글쓰기, 아래 있는 표는 디자인, 이미지 생성. 약간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성과 글 잘 쓰는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밖에 없어라는 대안을 이었는데 그래요? AI가 많이 써주니까 뭐 조금 난 거지 뭐 대단히 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시장에 반영된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막 상무님은 아니에요. 상무님급으로 나가서 세일즈를 고급 세일즈 해올 수 있는 고성과자는 아니고 예. 어버크에 잡을 올린 사람 중에서 글 쓴 거라고 상위 하니까 50% 네. 고성과자, 저성과자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좀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고급 스킬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아주 고급 스킬은 남을 수 있지만 좀 일을 잘한다. 이거는 차이가 없다. 아하.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왜 더 낮으냐면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보수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더 내가 일 잘하니까 조금 비싸게 올릴 거 아닙니까? 예. 시간당 1,000원이라도 비싸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용주가 안 써버리는 거죠. 아하.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 고성과나 저성과자나 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자리나 보수나 다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된다. 확실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는 있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근데 어버크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네. 프리랜서들만 본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전체는 어떠냐? 전체는 아직 확증할 수는 없는데 요 데이터도 잠깐 보시면 네. 확증할 수는 없지만 빅테크들은 레이오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많이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구글 코리아도 계셨던 그 정김경숙 상무라고 계세요. 구글 본사에 가서
또 예. 잘 일을 하셨었는데 예. 작년에 레이오프 할 때 그만두셨어요. 또 거기는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계신데 통째로 이렇게 쫙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근데 나오셔가지고 뭐 또 트레이더 조스나 스타벅스 이런 데 가셔서 몸으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뭐 어떤 비하하고 이러려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해서 잘 하고 계신데 예. 그런 일이 닥친 거죠. 닥쳤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 프리랜서들만이 아니고 이분은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고급스러운 일자리 있으시던 분인데 내보낸 건데 사실 이 빅테크에서 사람 내보내는 건요. 그 구글에서 순다르 피차이 CEO가 그 얼마 전에 전체 직원들한테 이메일 보낸 거에 보면 있는데 인공지능이 밀어내서 사람들이 밀려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썼어요.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 인공지능이 밀어낸 건가요,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죠. 아. 인공지능에 투자해야겠으니까 야. 밀어내겠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바로 하는 것도 그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가 하던 홍보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내 잡이 없어졌어가 아니고 홍보팀은 아직도 필요는 한데. 일단 지금 홍보팀은 줄이고 이-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이 할 건데 거기 우리는 투자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나가 있고 그 돈은 투자에 써야 되겠어.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하.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러네요. 인공지능의 기능이 그 자체로 대체하는 직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붐이 일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그냥 전반적인 레이오프가 일어나고 있는. 네, 그렇죠. 그게 빅테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야.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답해야 되는 게 사실은 아까 마부하고 자동차 공장 얘기예요. 네, 마부 네. 없어져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 생기지 않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근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확정적인 거시 분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의 분석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과거의 데이터로 생성 AI 시대 아닐 때에 어떤 예, 예,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사실 최근에 두 가지 연구가 재밌는 게 나왔거든요. 하나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낸 연구예요. BIS에서 인공지능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거기 연구 조직에서 굉장히 실증적인 데이터가 연구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2010년대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의 AI 투자 금액하고 노동시장을 조사를 했어요. 노동시장 변동.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쭉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죠. 방대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학술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본 결과 예. 네. 인공지능 투자와 고용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거시 노동시장 분석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 투자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그 투자는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봤을 때 그 나라의 고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줄어든 고용 중에서 중급 기술자 예. 고용이 줄었다. 더 줄었다. 고급 기술자는 좀 사성이 낮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가 클수록 왜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데 예. 예. 우리나라 총생산 중에서 나중에 자본 쪽으로 배당금이나 뭐 이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냐, 노동 임금으로 많이 가냐 이건데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췄다. 낮추겠죠 당연히. 네, 이거 자본으로 이 많이 얘기는 가니까. 나왔어요. 이게 네. 근데 생성 AI 이전 데이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그 AI 투자라는 건 그러니까 AI 투자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 AI 투자가 연구자를 고용하고 하는데 쓰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데이터를 돌리는 뭐 반도체를 샀다거나 뭐 그런 설비 투자에 주로 쓰여서 그런가 봐요. 일반적으로 무슨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사람의 고용도 같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아, AI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었어. 그러면 사람을 쓰지 않는 투자를 했다는 뜻으로 근데 해석하면 됩니까? 챗 GPT 이전에 AI 투자를 많이 한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이전에 미국,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미국, 아니, 중국이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까요? 아니 혹시?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세계 각국의 AI 투자 금액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관계를 본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작은 나라라도 아. 영향을 주면 영향을 준 거고 영향을 안 주면 안 준 거죠. AI 투자를 많이 할수록 네, 80여 개 국가 조사를 그러면 했는데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 즉 근로자 숫자 인구 중에 그게 줄더라는 말입니까? 그게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보면 이 그게 AI 줄더라. 투자만으로 영향을 측정하면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너무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에서 반도체를 많이 사왔어요. AI 투자하려고. 그럼 TSMC만 잘 되는 거고, 그럼 TSMC 일자리는 막 늘어나는데 여기는 좀 덜 늘어났다 이 나라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는 왜 오히려 안 늘어났을까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 나라는 반도체 많이 사왔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려면 사람도 뽑아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인공지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사람이 적더라. 적더라. 그거를 그러니까 최근에 그 데런 아제모글로인지 아세모글로인지 발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MIT의 네.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이 데런 아제모글로 교수는 사실 뭐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 탈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젊을 때 굉장한 업적을 남긴 다음에 오래 예. 살아야 타는 맞습니다. 상이라고. 네, 안 네. 죽어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젊을 때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기긴 했거든요. 네, 상도 많이 받고. 근데 최근에 그 권력과 진보라는 책 내면서 한 얘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생산성 밴드웨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이 다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모던 타임즈처럼. 근데 갑자기 자동화 기계가 들어와서 컨베이어 벨트에 버튼만 누르면은 쫙 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긴 생산성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생산성 2배로 늘어난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시간에 자동차 한 대 만들던 게 지금 한 명이 한 대 만들던 게 한 명이 2대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기계 하나 더 들여오면은 그러면 4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사람도 한 명 더 고용해야 되잖아요. 기계 한 대.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투자를 더 해야 되고 투자를 더 하면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된다. 이게 생산성 밴드웨건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세모글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기술이 있고 아닌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자기를 복사기로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자를 쳐서 그 문서를 파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 시간에 타자 문서 10개 생산해서 팔던 회사가 야 복사기 투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복사기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럼 복사하는 거 누구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시간에 1000개 문서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한 명 더 고용하고 복사기 한 대 더 투자하면은 2,000장을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10장 팔던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생산성 밴드웨건이 되는 기술이에요. 아하. 아닌 게 있다. 아닌 게 뭐냐면 에세물루가 든 사례가 딱 이건데요. 마트에서 계산을 자동화하면 어떻게 되냐? 계산을 자동화해버리면은 그냥 사람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뭐 더 네. 커지는 게 아니라 네, 투자를 더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건 맞아요. 전체로 보면. 근데 이 투자를 자동 계산대 하나 더 도입한다고 해서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두 종류의 기술이 있는데 복사기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복사가 쉬워지니까 출판 산업 이런 게 막 무궁무진 커지는데 사람이 더 필사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커지지만 그래서 그쪽에 뭐 도서 편집자 뭐 서점 주인 많이 생기지만 그냥 마트 캐셔를 자동화시키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 더 커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차이네요. 그러니까 기술을 사람이 하던 걸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이게 뭔가 기술이 진보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냐, 그 차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대체하는 정도면 그냥 사람 대신 기계가 AI가 그냥 하는 거고, 그렇죠. 요게 뭔가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면 혹은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면 어떻게 뭔가 생각해요? 붙는다.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찝찝해요? 저는 여전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이야 아직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정도. 야, 사람이 10명 했는데 AI 혼자서도 되겠네. 요 정도인데 좀 더 발달되고 좀 더 고도화되면 요거 가지고 막 새로운
산업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조금 전에 마트에서 캐셔를 하던 분을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면 마트에서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거나 할 거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마트 캐셔가 없어지면 캐셔는 해고되죠. 그런데 마트 사장님은 돈을 더 벌죠. 그럼 마트 사장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는 못 샀던, 못 소비했던, 예를 들면 음악회 가는 거. 그걸 해요. 그걸 마트 사장님도 이제 그걸 캐셔를 해요. 아웃시킨 그렇지. 다음에 1,500만 원을 버니까 안 다니던 음악회 다니지. 그럼 캐셔는 뭐 하겠어? 음악회에서 뭘 팜플렛을 나눠주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캐셔 그만두고 나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걸로 가든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전보다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든 그렇게 도는 거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면 그 뭐- 사회의 부는 그냥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하던 솔직히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 꼭 이거 아니면 의식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일은 100명 중에 3명만 하고 나머지 97명은 마치 조물주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야 내가 너네들 이런 일 하라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하는 일들만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돈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짜 그런 뭔가가 거예요, 근데.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발명이라면 그래서 그렇다고 입증이 돼서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다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일자리 늘어난다. 어떻게 반론. 반론하십시오. 그런데 마트 네. 사장님 네. 말씀 잘하셨고 물론 네. 이제 팜플렛 나눠주는 일이나 바이올린 켜는 일도 뭐 훨씬 잘하는 인공지능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렇긴 예. 하지만 그 부분에 일단 논쟁거리를 남겨놓고 네. 2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2번 슬라이드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이 보완성이거든요. 보완성.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네. 세 번째 얘기예요. 이게 의사가 수술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직업을 잃는 거 아니냐. 이 보완성 그러니까 보완성이 있는 직업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체가 돼도 인간은 남을 것이다. 인간의 역할은 남을 거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뭐 캐시어가 돈 계산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눈도 맞추고 단골 손님들한테 웃어주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진짜 불편한 손님 있으시면 이렇게 어르신 부축도 해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BIS에서 또 연구한 아까 그 같은 연구에 이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색깔이 다 다르지만 각각의 나라입니다. 영국,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가로축은 소득 분위. 예. 0이 가장 소득이 낮으신 0에서 14위가 하위 10%. 하위 10%. 네, 90에서 10, 100이 상위 10%. 30%. 예. 세로축이 보완성이에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보완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보완성이 뭐라고 하셨죠? 설명만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보완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완성은 복사기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보완성이 높은 건 복사기 같은 거고. 그러니까 보완성이 낮은 타이피스트에게 있어서 복사기는 보완성이 있는 거다. 타이피스트나 그러니까 타이프라이터나 복사기나 다 보완성이 있는 기술이에요. 복사기 덕분에 타이프라이터도 더 많은 일을 더 그렇죠. 생산성 있게 생산성이 할수 높게 있다. 할 수 있다. 예. 계산대는 보완성이 낮은 기술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생성 인공지능은 보완성이 낮은 기술이라고 이제 데런 에서모글러나 그 브린 율프슨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왜냐면 우리 많이 얘기하는 튜링 테스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악의 화신으로 지금 많이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은 예. 인간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은 그게 인공지능이야. 이거는 인간을 그냥 대체를 하라는 거잖아요. 인간하고 협동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게 아니고 보완성이 높고 낮고 요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걸 정렬을 딱 해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보완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곳에 종사하고 있더라. 그 직업을 따져보니까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예요. 고위관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다르더라. 마트 캐시어 대표적이죠. 우리 콜센터 대표적이죠. 야, 그럼 저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놈은 고소득자의 일은 도와주고 저소득자의 일은 대체하는 그런 녀석이다 본질이.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 이렇게 또 진보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나 여기 감탄했어. 우와.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 나오는 아니 이게 거예요. 그 지금까지 말이 나오는 저는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게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체되기 너무 쉬운 거고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데리고 일하는 고소득주 입장에서는 소득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세모글로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심하게 진보적으로. 네, 뭐냐면은 뭐라고. 이거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일부러 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 생각해봐라. 튜링 테스트 누가 얘기했냐? 튜링 튜링이 테스트 얘기한 얘기했지. 사람은 다 튜링이 얘기한 다음에 AI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튜링 테스트 따라 챗GPT 누가 만들었냐? 샘 알트만이 만들었다. 예. 뭐 이런 부자들이 거죠. 집을 좋으라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 것이다. 보안성 높은 기술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본이 야.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니 이거 아닐 거야. 투자를 하면 돼. 아닐 거야. MIT 교수니까 그래도 일단 네. 들어요. 아니 그동안 모든 기술이 다 맨 하위층 근로자들의 일을 없앴어요. 당연하지 그건. 그거는 그렇죠. 그러나- 제일 뭐 어떤 기술이든 제 밑에가 먼저 그럼 타격을 그러나 받겠지. 그게 없어지면서 그게 기계화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선순환되면서 그게 결국은 다 이제 트리클 다운이 돼서 그 소득 하위층 근로자들도 또 새로운 일을 잡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트리클 다운이 예. 또 트리클 다운을 만들 수도 있죠.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민주주의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부나 생산성은 높일 이해돼, 것 같은데 이해돼. 특정 계층은 탄압받을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살짝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은 그게 기계화든 뭐든 간에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컴퓨터가 만들어졌네? 그럼 컴퓨터를 사람이 움직여야지. 기계가 만들어졌네? 그 기계는 또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고쳐야지. 하여튼 다 사람이 같이 해야 했는데, 되는 건데 인공지능 이놈의 자식은 그냥 사람 itself, 휴먼 itself, 그 사람 그 자체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 중에 인간을 그대로 대체하는 첫 번째 테크놀로지인 것 같다.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제가 여기 언더스탠딩이니까 예. 오신 분들한테 약간의 기회를 보여드려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늘어나고 괜찮아지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야, 시간이 다 된 것 괜찮네. 같아서 예. 그래프 바로 보여주시네요.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어. 어버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버크인데 이게 뭐냐면은 뭡니까, 파란색 챗봇이고요. 챗봇 만드는 일자리는 무지하게 많이 지금 외주가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요 노란색, 빨간색 요 작은 것들은 이게 최근에 막 늘기 시작하는데 AI 컨텐트 라이팅, AI 컨텐트 크리에이션, AI 에이전트 이게 다 뭐냐면 AI를 사용하는 잡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고를 낼 때 이제 사업자들이 고용주들이 AI로 글 써주세요. AI로 글 써주실 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번역가들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야. AI 활용해서 번역해 주세요. 대신 단가는 좀 낮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아까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챗GPT 나오니까 다 투자해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다 삼성은 삼성봇 뭐 또 3%는 3%봇 이런 거 만들어서 다 AI 회사가 될 줄 알았죠. 그런 거 아무도 안 하고요. 챗봇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사람을 열심히 활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챗GPT 잘 쓰는 사람, 미드전이 잘 쓰는 사람. 그게 한동안 한 20년쯤 전에 이 프로가 대학 다닐 때는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MS DOS 뭐 DIR 슬래시 W 이런 거 배우고 한글과 컴퓨터. 그래. 그 당시에 지금 그 인공지능이 그거 같아요. 인공지능 쓸 줄 아는 사람은 업무를 잘하는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옛날에 그 컴퓨터처럼 그런 건가?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걸 약간은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아까 기술이 협동 기술이 있고 인간하고 협동하는 기술이 있고 대체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체하는 기술 쪽으로 쭉 갔단 말이죠. 챗GPT는 사실상. 근데 이걸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사용하면서 협동하는 기술로 좀 진화시켜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겠네. 근데 그러려면 진짜 우리 뭔가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업의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를 활용하는 사람, 예. 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훈련도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도 보장해주면 좋겠다. 기본소득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일자리 가 사라지는 일자리 고민은 많이 되는 주제네요. 많이 줄어들어 당장은 하여튼 좀 줄어드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혹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다른 산업을 만들고 수요를 만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하여튼 타격받는 사람은 있을 거는 같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냥 전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AI. 대한민국이 아마 이 상황에 미리 적응해서 저출생 사회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야, 인공지능 세상에 딱 좋아. 네. 자, 이원재 영재평론가 님 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